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심상치 않은 속도와 수준으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증시로서는 연준 긴축 못지않게 두려운 현상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이번 2월 들어서 61.7로 5.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체로 67.0으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을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2월에 잠정 집계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2011년 10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절대 수준은 지난 2008,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흰색 선은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노란색 선은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소비 심리는 이런 물가 전망 반대 방향으로 작년부터 가파르게 계속해서 추락하는 중입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는 정치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공화당 당적을 가진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수준입니다. 파란색 선, 민주당적을 가진 소비자들은 심리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레벨은 트럼프 대통령 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당파 소비자들의 심리는 흰색 선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엉망입니다. 파란색 선, 휘발유 가격이 상승 속도를 높이면은 흰색 선, 바이든 지지율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휘발유 값이 좀 하락하면은 지지율이 반등하지만은 잠시뿐입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의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10일 놀라울 정도로 강한 미국 물가 오름세가 발표됐을 때 유가는 잠시 휘청했다가 곧바로 솟아올랐습니다. 연준 긴축을 우려하는 매도세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자는 매수세가 더 강했습니다. 불라드 총재가 버선발로 뛰쳐나온 뒤에야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유가는 이렇게 다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된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S&P 500이 4,9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11%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죠. 당초 전망치 5,100에서 하향 수정한 것이긴 합니다. 경제나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는 확률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기본 전망으로 제시합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올 연말 S&P 500 4,900포인트가 골드만삭스의 베이스라인입니다. 인플레가 예상보다 낮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덜 올리면은 5,5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했습니다. 상방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더 높고 금리도 더 인상된다면은 3,900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리세션입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올 연말 S&P 500은 3,600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성장과 금리 환경에 따른 주식 투자 수익률, 리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입니다. 속도는 둔화하지만은 그래도 경제는 성장을 하는 상황. 그러나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는 환경입니다. 연간 리턴은 8%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연간 리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장이 앞으로 가속도를 내는 게 증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미국 애틀랜타 연준이 추정한 이번 1분기 성장률은 0.7%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미국의 소비 경기는 새해에 얼마나 반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